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한류의 바람이 거세다지만 일본만큼 극단적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국가도 없을 텐데요. 도쿄, 오사카 등 일본 대도시의 번화가를 가보면 여기가 대체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들은 한국의 하나부터 10가지를 전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여행에 도전해보고 싶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본인들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야 고추냉이 테러나 혐한 시위 등 맹목적인 혐오를 내비치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에는 한 일본 여성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녀의 한국 여행기가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 출신의 미사키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혼자 한국 여행을 간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었는데요. 이곳 커뮤니티에서 많은 용기를 얻고 결국 한국 여행을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정말 믿지 못할 경험들을 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서의 한류는 엄청난데요. 한국 문화는 유럽이나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인으로서 저는 일본만큼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끄는 곳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가 이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끌기 전에도 한국을 좋아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열광했었고 대학교도 한국어 학과로 가기를 희망했을 만큼 한국을 사랑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저만큼이나 한국을 좋아하시던 분들이었고 실제로 제가 학교 수학여행을 간 틈에 한국으로 부부여행을 떠나시기도 했죠. 그러나 명동에서 여러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시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거둬버리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는 아직 한국에는 반일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일본인, 그것도 여자가 혼자 한국에 가는 건 꽤나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그렇게나 제 꿈을 응원해주시던 부모님이셨지만 한국 여행 이후로 한국어학과 대신 영어학과를 진학하라고 강요하셨고 그렇게 저는 영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를 전공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키워왔고 특히나 지금처럼 주위에 한국을 안 가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원래부터 좋아했던 제가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보는 건 뭔가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한국에 가려고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주위의 젊은 친구들은 다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한국 여행은 정말 최고였다고 말했지만 꼭 나이 많은 남자 어른들은 한국은 위험하다며 반대해서 불안하더라고요. 특히나 제 삼촌은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한국 내 반일 감정이 하늘을 찌를 기세라며 가지 말라고 하시던데 심지어 한국이 이런 문제로 트집을 잡는 건 쪼잔하다고까지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일본이 잘못한 문제가 맞고 한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오히려 삼촌이 한국을 싫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티에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혼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이 일본에 가는 것보다 일본인이 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많은 친절을 겪을 수 있을 거라 답변해 주었기에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도착한 한국에서 어떤 현수막을 보고 겁에 질려버렸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그곳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 측의 입장에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키가 150cm에 불과한 작은 일본 여성이었기에 더더욱 무서웠죠. 저는 부모님의 경험도 떠올라서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제 한국어 실력을 믿고 한번 한국인인 척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전부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제게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했고 가끔은 근방에 있는 체험 장소나 구경할 여러 명소들을 추가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도 했죠. 이외에도 한국인들은 키가 작은 저보고 귀엽다고 해줬고 식당에 방문했을 때도 가끔 서비스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일본의 서비스도 친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물질적인 것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소에 먹어보고 싶던 한국의 떡볶이나 한국식 핫도그, 바나나 우유, 한강라면 등을 전부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 본토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정말 옛날부터 꿈꿔왔던 제 로망이었기에 저는 엄청나게 감격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인 것을 곧장 알아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이어나가다가 우연히 한국에 유학을 온 일본인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일본인들은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발음 때문에 일본인인 것이 무조건 티가 나게 되어 있다며, 제가 그동안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인 것을 눈치채고도 호의를 베풀어 준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도 약간의 걱정을 아는 채로 한국에 유학 왔지만 한국에서 공부할 동안 한국인 친구들이 워낙 잘해준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친절하다는 건 익히 들어왔지만 그래도 일본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감은 갖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양국은 여러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푸대접을 받을 것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줬고 저를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해줬습니다.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일본인들이라면 엄청나게 마음에 담아뒀을 테고 한국인들에게 친절을 가장한 복수를 하기도 했겠죠. 일본인인 제가 봐도 일본인들은 음침하고 앞뒤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배포가 크고 호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감탄하며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인 척하는 것을 관두기로 했는데요. 한국은 일본인이 여행하기에도 최고의 여행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부산에서 저는 부산의 대표 음식이라는 밀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밀면을 한 입 먹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밀면은 지나칠 정도로 매웠고 이건 분명 음식에 장난을 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주인 아주머니께서 밀면에 매운 양념으로 장난을 친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에도 가끔 교양 없고 수준 낮은 주방장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고추냉이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저도 이런 수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당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인은 일본인을 싫어할 만하고 간혹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친절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일본인인 저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었기에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죠. 그래서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친절한 건 아니구나 싶어서 울먹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달려오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왜 한 입만 먹고 일어났냐며 음식이 매운 거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는 이곳은 부산 밀면집 중에서도 맵기로 유명한 식당이라며 제 밀면에 육수를 더 부어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골탕 먹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던 거였죠.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는 저를 달래주시며 서비스로 만두까지 무료로 주셨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감동을 느꼈고 일본 바다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볼거리가 많은 부산 바다를 즐기며 부산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최악의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명동이라면 질색을 하시길래 저 또한 굳이 명동에 갈 계획은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고자 마지막으로 명동을 들르고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들른 명동은 정말로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2주간 한국을 여행했고 한국 물가를 대충 파악했는데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물가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리고 명동의 상인들은 저보다도 한국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맨손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소스통에는 파리 등의 벌레떼가 득실거리는 모습은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몇몇 길거리 상인들은 제가 비싸서 음식을 안 산다고 하니 째려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불친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이들의 모습에 엄청난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명동의 상인들은 대개 중국인이나 중국계 소수민족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명동은 한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은 곳으로 한국인들은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했죠. 역시 현지인들이 방문하지 않는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님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계 상인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처를 입으시고 한국인들에게 당한 줄 오해하셨던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일본 관광지에도 민폐를 끼치는 중국인들이 많고 서양 방문객이 보기에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분간이 안 가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경우가 일본보다도 심한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한국 여행 날짜를 바로 잡았죠. 부모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제 말에 반신반의하시지만 제가 확실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식이 뛰어나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할 수는 있겠으나 무척이나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에 저희가 일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고 돌아간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